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90년대에는 선택만 잘했어도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그런 갈림길에 서 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부자가 되었는데 왜 하필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못 되는 선택만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성실하셨을 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빚지는 걸 두려워했던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분을 실패한 세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의 갈림길에 살았던 1990년대 우리 아버지들, 그때 시대는 왜 그토록 극명하게 부가 갈렸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는데 왜 집 한 채도 없으셨을까? 어느 날 친구와 나눈 대화 한 조각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또래의 자식들인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결과물은 극명하게 달랐죠. 누군가는 서울에 건물 2채나 물려받고 누군가는 아직도 월세 보증금을 걱정하며 은퇴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하고 고민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분명히 아버지들이 살았는데 왜 누구는 건물주가 되어 있고 왜 누구는 아직도 집 한 채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쩌다가 그들은 그렇게 다르게 늙어갔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90년대는 경제의 격변기 시대라고도 하죠. 90년대 한국 경제에 있어서 격변의 시대에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냐가 아니라 자산의 가치가 전례 없이 요동친 시대였죠. 이 변화는 단순한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는 4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대표하는 몇 가지 사건입니다. 이 91년도 노태우 정부 200만 호 주택 공급을 했죠. 수도권 외곽 부동산 하락이 시작이 되었죠. 200만 호나 주택이 공급이 되니까요. 6년 후에는 국가가 외환위기에 닥칩니다. 기업 구조 대량 해고, 부채가 폭등하면서 망한 짓들이 쏙쏙히 나오기 시작했죠. 1년 후에는 주식,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단기 급반등하는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자산의 불평등의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강남 재건축,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해버리는 그런 날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90년대 시대이죠. 사실 여기 내 사건 안에서 모든 부가 갈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벌써 기회가 있죠. 200만 호 주택 공급이 될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때 누군가는 이 하락한 부동산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구매를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누구는 IMF를 겪으면서 기업 구조 조정이 됐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자본 사업을 시작해서 더 대박을 터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직장인도 대부분이겠지만요. 저희 아버님들 세대들이 대부분 그냥 직장인으로 많이 살았을 겁니다. 이처럼 단 10년 사이에 산업구조, 자산가격, 노동의 가치가 모두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이 시기를 뚫고 나온 사람은 큰 부를 축적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오히려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 90년대 경제 격변기 시대에 지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대부분이면 회사를 다니고 퇴직하신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90년대에 사셨던 아버지들은 어디에서 부가 갈리기 시작했나? 첫 번째,
자산 시장이냐 노동 시장이냐의 대결이었을 겁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불을 가르기 시작했던 거죠. 90년대는 부동산 중심 사회였어요. 네, 부동산 중심 사회였죠. 특히 강남 재건축, 신도시 개발, 토지 공개념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서울 중심지에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서울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급등하죠, 급등.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가 곧 인생의 격차였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인생의 격차였습니다. 격차가 이때부터 벌어졌다. 강남 아파트 20평대가 1억이 안 되던 시절, 이를 산 사람은 10년 뒤 5억, 10억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노동소득만 믿고 저축한 사람은 외환위기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줄어들며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첫 번째, 아버지들, 90년대에 아버지들이 90년대 아버지들이 부가 어디서 갈렸냐? 바로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갈렸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갈렸냐? 바로 금융 문맹이냐 아니면 금융 감각이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버님들을 결국 부를 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금융에 문외하고 잘 몰랐고 또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아버님들은 현재 계속 힘들게 사실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 그때 이미 90년대에 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목표의식과 감각을 깨우치셔서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투자를 그때 하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부를 이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 아버지 세대는 투자가 아니라 전략을 믿어왔죠. 전략을 믿어왔어요. 90년대는 전략이 답이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외환, 금융상품의 시대가 이때 열렸어요. 90년대 후반에. 네, 이때 금융상품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빠르고 리스크를 감당한 사람들은 벤처 투자, 해외 펀드,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로 큰 수익을 올렸던 때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면 난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 살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때가 바로 90년대 후반인 겁니다. 반면 금융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아버지들은 부동산 사기에 휘말리거나 IMF 이후 고금리 유혹에 속아 전재산을 날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도시 개발 확정 부지라는 말만 믿고 산 땅, 그리고 IMF 직후 여기 곧 도로 뚫리고 역세권이 된다라는 말만 믿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땅을 샀던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발 계획이 허위거나 무기한 연기된 땅이 많았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결국 헐값으로 매각하게 됨으로써 손해만 떠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더구나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보는 수밖에는 매물 비교 같은 것도 쉽게 할 수가 없었던 때였죠. 평생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3천만 원짜리 땅을 매입하고 10년이 지나도 잡초만 무성했고 또 대팔 때는 1,000만 원도 받기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요때였을 겁니다. 이처럼 당시엔 정보 비대칭, 지방 부동산 버블이 같이 맞물려서 수많은 소시민들이 피해를 입던 시기도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 싸움, 금융의 싸움이었는데 금융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 땅 이런 거에 대해서 문외한 아버지들은 부가 조금 쌓는데 힘든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요. 그때부터 투자 감각이 남다르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버님들은 아마 지금쯤 부를 이루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들이 부가 갈렸던 이유는 바로 기업 구조 피해자냐 기회의 선존자냐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노동 생태계의 대변화였습니다. 대기업 고졸 출신 기능공들은 조기 퇴직을 강요받고 이후 재취업이 아예 어려웠어요. 반면 IMF 직후
창업하거나 이직에 성공한 소수의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시작했죠. 결국 변화에 적응한 이들은 올라섰고 시스템에만 의존한 이들은 무너졌습니다. 조기 퇴직한 이런 고졸 기능공들, 돌아갈 자리가 없었던 거죠. 한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 대기업 공장에서 기능직, 기술직으로 들어가면 은퇴까지 걱정 없다는 믿음들이 있었죠. 하지만 98년도 구조조정의 첫 대상은 바로 이들 고졸 기능공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퇴직 공고서를 내밀었다는 거죠. 38살에 나왔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는 이런 기사들이 마구 쏟아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젊었을 때 성실함 하나로 고졸이라는 한계를 극복했지만 퇴직 이후에는 재교육 기회도 없고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영어도 못했습니다. 당시 구인 공고는 대부분 35세 이하 컴퓨터 활용 기능자, 대졸 이상, 그들의 경력은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렸던 거죠. 반면에 위기를 기회로 삼은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기회 선전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 직후에 PC방을 연 30대 남성들이 그때 한때 엄청 많았습니다. 본인의 직장을 잃은 대신 당시 떠오르던 IT 트렌드를 기회로 삼은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와서 게임만 조금씩 하다가 가겠지 정도로 PC방을 연 건데 금방 사람들이 매어 터지고 금방 줄을 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99년 개업 후 1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세계 지점까지 확장을 하면서 지점이 확장이 되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시대가 언제냐? 90년대였습니다. 후반에. 또 어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당시에는 또 택배 시장도 막 형성되던 시기여서 막 형성된 거죠. 택배 시장도. 지금처럼 엄청 활발한 시기는 아니었고요. 사람들은 이런 온라인 구매라는 개념 자체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이 되고 클릭 한 번으로 택배가 오네라는 온라인 구매가 선행하면서 점점 어떤 조그맣던 시장이 그리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와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은 거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온라인 구매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택배 시장은 커지고 택배 시장이 많아지니까 다시 인원 구조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원을 더 써야 되는 그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에 좋은 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때문에 단순히 기업 구조 이때 90년대에는 전략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이런 믿음이 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기업 구조 조정의 피해자로서 그냥 절망하고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기회 삼아서 다른 사업으로 통해 자신만의 그 사업, 그 영역에서의 기회의 선전자가 되느냐의 선택을 해야 됐을 겁니다. 과연 지금 내 아버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기회의 선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업 말끔히 양복을 입고 기업에 다니셨는데 결국 구조조정 또한 피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기회 선전자로 되려는 노력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회 선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버지들도 이런 상황에서 기회의 선전자로 전환되는 게 매우 힘든 선택과 고민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패를 한 아버지들이 계신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자녀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던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비난을 하면서 왜 옆집 내 친구의 아버지는 그때 삼성전자로 돈을 벌어서 아니면 그때 어디 잠실에 서울 어디에 집을 샀던 게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물려줄 게 있는데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이뤄놨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자녀들을 간혹 주변에서 듣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들은 실패한 걸까요? 그리고 비난받아야 할까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 강남 아파트 한 채, 두 채 사면 나중에 20억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언론은 연일 부동산 거품이네 서민 경제 파탄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겁주던 시대를 살았던 거죠. 부동산 광풍을 경계해야 합니다. 투기는 범죄입니다.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은 집값 상승이라는 문구들이 신문들을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실제 나왔던 문구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심지어는 1990년대에 강남 개발에 대한 반감 여론까지 강해지면서 강남에 사는 건 사치, 투기꾼들만 강남 간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대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빚지지 않으려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은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 뿐인데요. 빚은 절대 지지 않고 소비는 절제하며 대출 없이 살림을 꾸리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후반 1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거품 낀 투자 자산이라며 외면했고요. 돈 모이면 그때 가서 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던 시대가 바로 우리 아버지들 90년대 삶의 시대적 배경,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97년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32평 실거래가 1억 2천만 원. 그때 샀다면 지금 시세는 약 20억 원. 엄청난 시세 차익이죠. 그러나 그 당시엔 대출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험이라고 여겨졌고요. 집을 한 채 더 사는 건 탐욕스러운 투기로 비난받았던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다른 투자 감각이나 촉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다르게 보고 실행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오늘날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아버지들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 틀리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잔혹하게 바뀐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저 성실했고 도덕적이었고 가족을 책임지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들보다 빠르게 냉혹하게 움직였던 거죠. 2000년대 초반 이후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2000년대 초반 이때는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강남 개발이 가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제도가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흐름은 빚내서 집 사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 결과 대출을 감수하고 집을 산 사람은 수십억 자산가가 또 되어 있고요. 빚을 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은 전세 난민, 월세 인생이 되어 지금의 부자가 아닌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혹하게 빨리 바뀐 지금 시대에서도 계속 매체는 말해주고 있죠. 월급으로는 답이 없다. 빚내서 갭 투자해야 부자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흘러왔지만 지금도 90년대랑 동일한 메시지를 사회에서 계속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들과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대체 이 90년대를 산 아버지들의 실패는 아니죠. 투자 실패라고 할게요. 투자로 성공하지 못한 90년대 아버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도 없이 시대 탓만 하며 분노 쌓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노력이라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시대의
탓을 하면서 분노만 쌓고 있죠. 노력도 안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게임판 위에 올라와 있는가, 이것을 냉정히 찾아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이해가 곧 기회가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실패를 애도하면서도 그 안에 교훈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탓도 하면 안 되고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분노 쌓는 거는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지금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아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90년대와 똑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모든 매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갭투자 시작한 청년, 월세 아끼며 모은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A는 2017년 전세 끼고 구축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입하고, B는 같은 시기 월세 살면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5년간 6천만 원 모았지만 집값은 3억이나 더 뛰었죠. 지금 현재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오히려 저축은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B가 월세를 아끼며 모은 청년, 이 B가 절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단지 그가 올라탄 게임판은 더 이상 노력과 보상이 아니었을 노력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을 뿐인 겁니다. 90년대도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됐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갭투자 시작한 청년, 월세를 아끼며 모은 청년, 누가 되겠습니까? 성실한 회사원이 있고요. 정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은 30대 중반, 주말마다 가족 시간을 보내고 술자리도 줄이고 알뜰살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테크는 예금 적금뿐이고 회사 연봉은 이상하게 오르는데 자산은 늘지 않았다. 정보 빠른 사람은 비슷한 나이지만 퇴근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의 정책 발표, 대출 규제, 공급 계획, ETF 구조, AI 산업 흐름을 미리미리 읽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기회가 될 만한 곳에 소액이라도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몇 번의 선택으로 노동 외에 소득으로 사다리를 갈아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보 빠른 사람 아니면 성실한 회사원. 성실자가 붙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마법적인 효과가 있는데 절대 성실이라는 단어를 좋게 친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독약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90년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한 회사원보다는 정보 빠른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애도하면서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직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못나서가 아니죠. 그들은 너무 성실해서, 너무 도덕적이고 조심스러워서 잔혹하게 바뀐 시대의 규칙을 따라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훈을 외면하고 나는 열심히만 살면 돼, 세상이 나빠서 어쩔 수 없어 라는 양극단에 빠지면 그 비극, 가난, 실패 등은 똑같이 되풀이할 겁니다. 90년대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선택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